네, 국회에서 취업준비생의 인권을 위한 보호법 제정을 추진 중입니다. 이렇게 국회에서 취업준비생의 인권보호법을 위한 움직임이 있는데요. 네, 잡정보센터에서는 취준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취준생 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그동안 몰라서 넘어가고 또 알면서도 취업시장의 약자라서 넘어가야만 했던 그런 일들 많이 겪으셨을 텐데요. 오늘 이 코너 통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이나마 자기 권리를 당당하게 외칠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 현직 노무사, 노무법인 한림경계 김교원 노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2부의 도우미 신세미 캐스터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어제가 10월 9일 한글날이었습니다. 이번이 527번째였고요. 2006년에 이제 휴무일로 지정된 지 처음으로 또 광화문 광장에서 경축식이 열리기도 했는데 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일부에서 제가 좀 많이 부진한 것 같아서 조금이나마 지금 뭐 하시나 했어요. 조금이나마 상식을 어필하기 위해서 살짝 MSG를 쳐봤습니다. 어제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좀 쉬셨을지 아니면 공부를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노무사님께서는 좀 어제 휴일이었는데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도 이제 한글날이기 때문에 저희 첫째 아들내미한테 좀 말을 알려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봤는데 따르지 않더라고요. 응, 뭐 이런 거만 하는데 아빠, 엄마도 아직 못해서요. 둘째는 그럼 지금 얼마나 됐죠? 둘째가 이제 2달 정도 됐어요. 첫째는 첫째가 이제 20개월 정도 들어서요. 아직 말을 하기는 조금 어린 나이죠? 좀 빠른 애들은 하더라고요. 좀 욕심이 생겨서. 이게 다 같이 막 나들이 가고 그럴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겠네요. 아직 시도조차 못 해봤는데 시도 힘들 것 같습니다. 너무 애기라서. 네, 애기이기도 하고 둘을 데려다닌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럼요. 이게 또 가족과 함께 그래도 한글날의 의미를 좀 깨치려고 말을 가르쳐 보셨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고 뭐 이런 거. 이걸 따라 하실 줄은 몰라요. 당황스럽네요. 네. 신서유 캐스터는 또 어제 한글날이었는데 일하셨나요? 어떻게 보냈습니까? 네, 오늘 남규 MC님이 말해주신 광화문 광장에 전 어제 다녀왔습니다. 일을 하러? 네, 요즘에 네. 되게 일개미예요. 일을 엄청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저 일 열심히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목이 메이시나요 갑자기? 아니 집에 있기가 이제는 심심해서 이럴 바엔 일을 하자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어제 회사 아니면 네. 집이군요. 광화문 광장에서는 뭐 하셨나요? 어제 한글날 행사했는데 뭐 한글 티셔츠 만들기, 뭐 창제 원리 배우기 이런 것들 되게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내년에도 할 것 같으니까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어저께 공휴일이어서 모두 쉬기도 하고 일도 했지만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은 열심히 공부를 하셨겠죠. 오늘도 취준생들의 권리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원쌤이 준비하신 주제 어떤 건가요? 네, 2달 후면 벌써 이제 한 해 가서 2019년도가 다가오죠. 해가 바뀔 때마다 항상 이슈인 부분이 노동계 쪽에서 있습니다. 바로 최저임금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다른 해와 다르게 최저임금의 인상뿐만 아니라 올해는 최저임금 안에 그 제도가 좀 바뀝니다. 그래서 이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벌써 2019년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느낌이 좀 이상한데 네. 자, 오늘의 안건 신세미 캐스터가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인 최저임금 제도는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국가가 개입을 해서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또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최저임금 제도는 2018년에 취준생들에게 가장 화두가 됐다고도 할 만큼 지난 연도에 비해서 가장 높은 금액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0년 기준으로 4,110원으로 시작한 최저임금 제도는 연마다 몇백 원 차이로 올랐었는데요. 그러나 2018년 들어서는 1,060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시급 7,530원으로 됐죠. 2019년에 들어서는 다시 개정되는 최저임금 제도를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최저임금 제도를 설명하는 시간인 만큼 궁금해하는 부분도 두 가지로 나눠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A씨 사연인데요. A씨는 한 달 평균 209시간을 일하면서 기본급으로 140만 원, 교통보조비로 매달 20만 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한다는 회사 측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 조금 이따가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두 번째 사연은 B씨 사연입니다. B씨는 근로계약서를 최근 다시 썼지만
기본급 160만 원, 상여금 1년에 400%를 12등분해서 매월 53만 3,333원을 지급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2019년 최저임금을 보면 이 점이 위반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게 B씨 사연입니다. 이 또한 교원쌤과 함께 이따가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따라서 오늘 취준생 인권위원회 안건으로는 2019년 다시 개정되는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자입니다. 네, 안건 소개 감사드립니다. 앞서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서 세미캐스터가 짚어주긴 했지만 이 제도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네. 교원쌤이 개념을 좀 짚어주시죠. 네. 뭐 다른 나라와 동일하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헌법상에 이제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 규정 좀 보시면 헌법 제32조 1항에 뭐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고요. 이에 따라서 최저임금법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최저임금이라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결정될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매년 최저임금위원회라는 어떤 회가 열리고요. 네. 거기에 근로자 측 9명과 사용자 측 9명. 상당히 의견 대립이 심하죠. 이들만 있으면 최저임금 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네. 정부가 구성하는 공익위원 9명이 더 추가돼서 총 27명이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요. 8월 5일에 결정되는 최저임금은 그 다음에 1월 1일부터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2018년도 올해는 이제 최저임금 제도가 7,530원 모두 알고 계실 텐데 2019년에는 몇 %가 인상이 됐죠? 지금 2019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거는 10.9% 인상이 돼서 시급 8,350원이고요. 네. 이제 8시간 보통 근무하신다는 가정하에 66,800원 돈 되시고요. 한 달에 보통 40시간, 주 40시간 근무를 해서 209시간 정도 근무하셨을 경우에 월급이 174만 5,150원이 됩니다. 올해 16.4% 인상됐는데 좀 그에 비해서는 좀 낮은 수치인 건 맞죠. 네. 금액적인 부분 외에도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건가요? 이제 보통 최저임금이라고 하면 매년 임금액만 인상이 됐었는데요. 올해는 이제 그 산입 범위가 좀 달라지게 됐습니다. 국회에서 이 부분을 개정했기 때문인데요.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그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들이 보통 본인이 받는 월급액이 그 총액이 최저임금액과 비교를 하시는데 그렇게 비교하시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받는 수당들이 있을 거예요. 그 수당이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되냐 포함되지 않느냐를 우선 첫 번째 따져봐야 되는데요.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는 이 산입 범위가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기존까지,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연간 지급률이 정해져 있는, 아까 보셨다시피 연간 400%, 연간 500% 이렇게 정해져 있는 상여금이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식비라든지 아니면 교통보조비로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금품들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었는데 내년도 개정안을 보면 복리후생적 금품 같은 경우는 7%까지는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7%에 대한 기준은 월 최저임금, 아까 164만 5천 정도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7%까지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그걸 초과하는 거는 포함시키겠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또 상여금 같은 경우에는 25%를 초과하는 범위는 포함시키겠다라는 개정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앞서 여기서 또 추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지금 이제 화면을 제가 같이 준비를 좀 했는데요. 네. 어떤 그 임금 구성표를 보면 제가 기본급, 직제수당, 연장근로수당, 차량보집, 상여금 이런 식으로 급여 명세가 나와 있는 표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네. 보시면 기본급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40시간 근무했을 경우에 본인 근로의 대가로 받는 어떤 임금이 되겠고요. 직책수당이라고 하면 직책에 따라서 받는 직책수당, 그리고 연장근로수당이라면 연장근로에 따라서 받는 연장근로수당이 되고요. 차량 보조비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복리후생적 금품이 되는 거고 상여금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기본급 같은 경우랑 직책수당은 올해 기준으로도 아직까지 현재 기준으로도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차량 보조비와 상여금 같은 경우에 아까 7% 초과 금액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월 최저임금액이 174만 5,150원이고요. 거기에 7%가 12만 2,161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초과하는 복리후생적 금품은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되고요. 그래서 20만 원 중에 12만 2,161원을 제외하면 7만 7,839원이 남죠. 그 차액분은 내년도부터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거고요. 상여금 같은 경우에는 174만 5,150원에 25%에 해당하는 금액이 43만 6,288원이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67만 5,287원을 받으시기 때문에 이 43만 6,288원을 제외한 23만 8,999원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차량 보조비랑 상여금까지 이제 산입 범위가 확대된다는 네.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숫자로만 들어서 잘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신세미 캐스터가 소개해줬던 사연이랑 좀 대입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네. 사연이 A씨가 이제 한 달 평균에 209시간을 일했고 기본급으로 140, 네. 교통보조비로 20만 원을 지급받고 있는데 올해랑 이제 내년도 달라진 점을 좀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네. 그 2018년도 기준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급과 차량 유지비만 받으시는 분이다라고 한다면 기본급만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네. 올해 최저임금이 157만 3,770원인데 A 씨 같은 경우에는 140만 원 받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한 달에 17만 3,770원씩 최저임금 미달분이 발생하는 거고 체불임금이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내년도에 좀 달라지는 거죠. 내년도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차량 유지비도 최저임금 포함되는데 20만 원 전액이 포함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174만 5,150원 최저임금 월 기준 금액의 7%를 초과하는 금액 지금 계산을 해보면 아까 12만 2,161원 초과 금액이 7만 7,839원이죠. 이 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기본급 140만 원과 7만 7,839원을 더한 값을 최저임금에서 빼면 26만 7,311원이 미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미달액이 발생하는 미달액이 거죠. 되는 거네요. 네. 그러면은 회사 측의 주장이 맞는 게 아니라 이 A 씨의 주장이 맞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신 것처럼 뭐 회사 측도 전 임금이 본인이 받는 총액이 최저임금에 다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받는 수당에 따라 최저임금액은 좀 나눠진다고 보셔야 됩니다. 네, 네. 그럼 B 씨의 사례도 빠르게 살펴볼까요? 예, B 씨의 경우 2018년 기준 기본금 당연히 최저임금 포함되는데 기본금 최저임금 157만 3,770원이죠. 기본급이 160만 원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미달분은 올해는 없습니다. 근데 2019년도를 보시면 이분이 상여금 받으신 게 153만 3,333원이에요. 여기에 아까 174만 5,150원의 25%가 43만 6,288원이기 때문에 9만 7,045원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러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174만 5,150원인데 169만 7,045원은 이 최저임금 미달되는 거죠. 미달분이 한 4만 8,105원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미달분이 발생합니다. 네. 이게 또 이렇게 비교해서 보니까 더 좀 쉽게 한눈에 들어오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를 정리해주는 교원쌤의 촌철살인 한마디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주제 좀 어려우실 수도 있으실 것 네. 같은데 특히 숫자 약하신 분 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019년도 최저임금이 10.9% 인상이 됐다라고 해서 모두 다 그 혜택을 지금 동일하게 받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서 최저임금 본인이 받는 최저임금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비교해서 좀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점 인지하시고요. 지금 현재 본인이 받고 계신 임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수당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 쌤의 한마디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취준생들의 권리를 위해서 열변을 토해 주셨는데요. 오늘 취준생 인권위원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김교원 노무사님 그리고 신세미 캐스터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